안녕하세요. 당신의 통닭, 통증 닥터 정형외과 전문의 장병근입니다. 혹시 최근에 등산 다녀오신 적 있나요? 올라갈 때는 괜찮았는데 내려오면서부터 무릎이 욱신거리기 시작하고 집에 오니까 계단 내려가는 게 무섭고 다음날 아침에는 무릎이 퉁퉁 부어있고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병원부터 뛰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봄 되면서 등산 후 무릎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 많아졌죠. 왜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하산할 때만 아픈 건가요? 저는 등산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등 우리나라 명산은 다 다녀왔습니다. 특징이 딱 하나예요. 올라갈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내려오면서부터 무릎이 이상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봄마다 이런 분들이 진료실에 정말 많이 내원하시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산을 올라갈 때는 무릎에 실리는 하중이 체중의 3배에서 4배 정도입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는 이게 체중의 5배에서 8배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산이 훨씬 더 무릎에 가혹한 겁니다. 특히 무릎 슬개골 아래에 있는 이 슬개건이라는 힘줄이 고스란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겨울 내내 안 쓰던 무릎이 갑자기 몇 시간 동안 이 하중을 버텨야 하니까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연골이 닳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의외로 연골이 아니라 힘줄 쪽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원장님, 등산 다녀온 당일 집에 도착하자마자 해야 될 것들이 있나요? 그 전에 제 얘기를 먼저 잠깐 해드릴게요. 저도 등산하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요. 비가 와도 가고요. 눈이 와도 갑니다. 심지어 한라산은 제가 너무 좋아해서 여름에도 가고 겨울에도 갔어요. 당연히 폭포 코스도 가고요. 시원한 계곡 코스도 갑니다. 산이라면 가리지 않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하산할 때 무릎이 뻐근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상할 게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뭘 하느냐입니다. 당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빨리 잡을수록 다음날이 달라져요. 등산 당일에 뜨거운 탕 절대 안 됩니다. 등산하고 왔으니까 찜질방 가서 풀어야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염증이 강한 시기에는 통증과 붓기를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파스 두껍게 붙이는 것도 완화는 되지만 치료는 아니에요. 통증을 참고 다음날 또 등산 가시는 분들 계속 이렇게 하시면 결국 만성 통증이 됩니다. 그럼 뭘 해야 하느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신발을 벗자마자 냉장고 문을 여세요. 그리고 아무거나 차가운 것을 꺼내세요. 냉동 만두, 냉동 삼겹살, 아이스팩, 뭐든 차가운 거면 됩니다. 수건 한 겹 싸서 무릎에 올려놓고 그냥 TV를 보시면 돼요. 핸드폰을 하셔도 됩니다. 15분 지나면 빼세요. 끝입니다. 저녁 먹고 나서 한 번 더,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귀가하고 씻고 바로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해야지 하면 늦어요. 신발을 벗자마자 바로입니다. 이것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누워서 벽에 다리를 올리세요. 그 상태에서 발목을 까딱까딱 20번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10분만 해도 됩니다. 붓기 빠지는 속도가 곧 회복 속도입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바닥생활 이것만 피하세요. 딱 이것만 지켜도 내일 아침이 달라집니다. 그럼 원장님, 2일째, 3일째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 번째 날부터는 전략이 바뀝니다. 이때부터는 온찜질로 전환하세요. 혈액순환을 살려서 회복을 도와주는 거예요. 따뜻한 타월을 무릎에 올려서 15분에서 20분 이렇게 하루에 3번이면 충분합니다. 스트레칭은 복잡할 것 없이 딱 하나만 하세요. 벽을 짚고 서서 한쪽 발목을 손으로 잡고 엉덩이 쪽으로 당기세요. 그러면 허벅지 앞쪽이 쭉 당기는 느낌이 오죠? 좀 당긴다 싶을 때까지만 버티시면 됩니다. 당기면 버티는 것을 중단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딱 한 번씩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지를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도 좋아요. 완전히 쉬기만 하면 오히려 근육이 나빠져서 더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럼 원장님, 집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무릎 좋은 거랑 뭐 근육 강화하는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기입니다.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등산에서 무릎이 아팠던 이유가 하산하는 동작 때문이잖아요. 그 동작을 다시 한번 천천히 안전하게 반복하면서 근육을 단련하는 겁니다. 다 내려오셨다면 이제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세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내려오는데 제가 이 운동을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다들 쉽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막상 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벅지가 후들후들 떨린다고 하세요. 그만큼 실제로 쓰이는 근육을 정확히 건드리는 운동입니다. 집에 계단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두꺼운 책을 쌓아두셔도 됩니다. 문턱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5번, 저녁에 5번. 이거 일주일만 하고 다음에 다시 등산을 가보세요. 하산할 때 오늘은 무릎이 좀 버티네? 하는 느낌이 오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운동은 월 슬라이드입니다. 벽에 등을 붙이고 서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고 내려가면서 30초를 버티세요. 허벅지 근육이 무릎 충격을 대신 흡수해 주는 겁니다. 하루에 4번 30초씩. 처음에는 10초도 힘드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조금씩 늘리시면 돼요. 그러면 일상에서 이런 회복을 방해하는 게 있을까요? 모르고 계속하는 것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딱 하나만 바꾸시면 돼요. 소파든 의자든 변기든 앉았다가 일어날 때 반드시 팔을 함께 쓰는 겁니다. 팔걸이를 짚고 벽을 짚고 뭐든 짚고 일어나세요. 이것만 해도 무릎에 가는 하중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제가 치료도 잘 해드리고 운동도 열심히 가르쳐 드렸는데 이상하게 잘 안 낫는 분들이 있었어요. 일어나실 때마다 계속 무릎으로만 버티고 계신 거였어요. 치료를 받고 운동을 하고 좋아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다시 무릎에 충격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귀찮으셔도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팔을 함께 쓴다. 무릎만 쓰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럼 아까 원장님도 등산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더 빨리 회복하는 원장님만의 꿀팁이 있나요?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목 까딱까딱입니다. TV 보면서 핸드폰 하면서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위아래로 까딱까딱 움직이세요. 이게 장단지 근육을 펌프처럼 움직이게 해서 무릎에 쌓인 붓기를 위로 밀어서 올려주게 됩니다. TV 보시다가 광고 나올 때마다 20번씩만 한번 해보세요. 따로 시간 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귀찮으시면 발 뒤꿈치를 바닥에 콩콩 두드리는 것도 괜찮아요. 두 번째로는요, 냉과 온을 교대하는 겁니다. 샤워할 때 무릎 부위만 해주시면 돼요. 따뜻한 물로 3분, 차가운 물로 1분. 이걸 하루에 2번만 반복해주세요. 혈관이 팽창했다가 수축했다가 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붓기 빠진 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샤워하면서 1분만 더 투자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해보실 거를 추천드려요. 그럼 원장님, 다음에 등산 갈 때요, 무릎 보호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것은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등산 스틱을 꼭 이용하는 겁니다. 스틱 하나가 우리 체중의 하중의 30%를 팔로 분산시켜 줍니다. 팔이 무릎에 무리를 덜 가게 해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들고만 다니시거든요. 특히 남성분들, 저 아직 그거 짚을 나이 아닌데요,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나이 들어 보인다, 약해 보인다, 이러는 거죠. 스틱은 약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에요. 무릎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쓰는 겁니다. 하산할 때 스틱을 앞에 짚고 체중을 팔로 받으면서 내려오세요. 두 번째는 하산 자세가 핵심입니다. 보폭을 평소에 절반으로만 줄이세요.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게 하시고요. 상체는 살짝 뒤로 젖히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무릎에 가는 충격이 확 줄어듭니다. 급하게 뛰어 내려오신 분들 있잖아요. 빨리 내려가면 무릎을 덜 쓴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착지의 충격이 훨씬 더 커지거든요. 천천히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로는 출발 전에 허벅지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하는 겁니다. 준비 운동 없이 바로 올라가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허벅지 스트레칭 5분이면 등산 무릎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만 출발 전에 5분만 해도 무릎의 부상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그럼 이렇게 해봤는데요. 만약에 안 나아지면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가만히 있어도 무릎이 계속 아프다. 무릎에 뭔가 물이 차고 불편한 느낌이 든다. 이럴 때는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먼저 초음파로 이 슬개건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데 힘줄이 어느 정도나 손상이 됐는지, 부분 파열인지 완전 파열인지, 염증만 있는지 이런 거를 다 보고 확인을 하거든요.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만약 초기다 그러면 물리치료와 체외충격파로 충분히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염증이 심해지거나 더 많이 진행된 상태라면 주사치료를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비수술 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어요. 냉찜질, 다리 올리기, 허벅지 스트레칭, 계단 운동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오셔도 늦지 않습니다. 등산을 다녀오시고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이제 등산을 그냥 포기해야 하나 이렇게 걱정하셨던 분들, 제가 그 마음 정말 잘 압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이제 등산을 못 가나 하시면서 울먹이시면서 오셨다가 몇 주 뒤에 아주 잘 다녀왔어요 하고 웃으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들, 그 분들을 보면 저도 왠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무릎이 먼저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과 인심입니다.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고 우리의 정과 인심 많이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통닭, 통증 닥터 정형외과 전문의 장병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